안녕하십니까. 2025년 7월 24일 목요일입니다. 코페스 정치 정보 채널에서 오늘은 평양 무인기 갈수록 점입 가경, 미국이 들여다보고 있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은 북한과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대역죄를 저지른 간첩입니다. 물론 한국과 미국 입장에서 봐도 간첩이죠. 이런 간첩을 우리는 통상적으로 이중 간첩,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건 다 아실 겁니다. 물론 한국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저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많은 언론인, 정치인, 평론가, 유튜버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해대는가, 이거를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기라성같이 많은 언론과 정치인들, 그리고 평론가와 유튜버들이 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거를 빨리 우리 채널의 구독자님들은 아시고 계셔야 됩니다. 물론 이 채널에는 구독자가 별로 없습니다. 채널을 폭파하려고 딱 대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에서 노출을 안 해주고, 심지어는 댓글 노출도 안 하고 있고, 이 채널을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대부분 특수한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과거에 문재인이가 대통령직을 할 때 북한에서 누가 문재인 용을 해댔습니까? 바로 김여정이 아닙니까? 이번에 무인기 사건에서도 누가 떠들었습니까? 바로 김여정이가 떠들었습니다. 김여정이가 떠드는 것은 누가 들으라고 떠드는 겁니까? 바로 윤석열이가 들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떠들던 시기가 언제입니까? 2024년 작년 10월 초입니다. 남조선 무인기를 평양에 보내서 삐라를 뿌렸다,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한 게 10월 초인데, 그 10월 초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냐면은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군대가 북한과 접해 있는 모든 휴전선, 그리고 동서남해 주요 군 기지를 감시하는 경계 과학화 장비를 통해서 그 경계 정보를 실시간으로 북한과 중국이 공유를 하고 있었던 그 경계 과학화 정비가 마지막 철거를 하던 시기입니다. 2024년 7월부터 국정원에 의해서 그 작업이 추진되고 있었고 10월 중순경에 그 작업이 끝났습니다. 그럼 북한과 중국은 남한의 경계 과학화 장비를 통해서 남한의 초소들에 대한 모든 상황을 통제하던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건을 조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국정원이 휴전선과 동서남해 그리고 주요 군 기지를 경계하는 경계 과학화 감시 장비가 실시간으로 중국과 북한에 그 정보들을 보내고 있었다, 이거를 알았다면은 장비만 철거할 게 아니라 그 장비를 설치했던 관련자들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하고 사법 처리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런데 국정원이 그걸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경계 정보를 실시간으로 중국과 북한에 보냈다는 것은 반역죄입니다. 그 중대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 국정원이 장비만 철거하고 그 장비를 설치했던 문재인과 서기를 내버려 뒀다는 것은 그들이 모두 다 한패다,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당시에 김여정이가 평양의 남반부의 무인기가 침투를 했다가 추락을 한 걸 우리가 습득했다, 사진을 공개하면서 이것이 남조선에서 국군의 날 국민들에게 공개했던 무인기하고 똑같다, 이런 발표를 한 겁니다. 그것은 김여정이가 바로 윤석열에게 지시를 내리는 겁니다. 행동을 해라, 이런 거죠. 그럼 왜 이거를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물론 구체적으로 다 이야기를 못 해드려도 대략적인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이는 대통령으로서 국정원을 장악하고 있고 국군 통수권자입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남한에서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이가 죄 없는 사람을 수백 명을 죄를 만들어서 사법 처리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까? 없는 죄를 있는 것처럼 만드는 것도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고 머리가 좋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정말로 자기가 북한에 무인기를 안 보냈는데 북한이 보냈다고 했다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그 휘하 장성들은 마치 진짜로 무인기를 보낸 것처럼 떠들고 있습니다. 먼저 번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북한에서 공개한 무인기는 북한 거지 남한 게 아닙니다. 모양은 똑같지만 기종이 다른 겁니다. 그런데도 윤석열이는 우리가 보낸 게 아니야, 이 얘기를 안 합니다. 그리고 휘하 장성들도 우리가 안 보냈다, 이런 이야기를 안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원칙론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드론 사령부에서 정말로 북한에다가 드론을 보낼 수 있을까요? 북한에다가 드론을 보내서 삐라를 뿌린다든지 사진을 찍는다든지 하는 것은 어떤 부서에서 관장합니까?
바로 국정원의 1차장이 다 책임을 지는 업무입니다. 그게 지금 국정원은 대북 업무를 안 한다, 대외적으로는 이렇게 떠들고 있지만 1차장이라는 보직은 지금 존재합니다. 그게 대북 관련 부서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언제부터 대북 관련 정보 업무를 드론사령부가 마음대로 처리했습니까? 자기들이 했다 안 했다, 우리가 했고 합참에다 보고를 했다, 이렇게 떠들다가 또 조금 있다가는 합참에 지시를 받고 했다, 또 이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그럼 합참에서 지시를 했다는 게 맞을까요? 합참이 대북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입니까? 그리고 정보사령부가 대북 업무를 직접 총괄하거나 작전을 합니까? 정보사령부는 국정원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는 부대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드론사령부가 평양에다가 우리의 무인기를 보냈다, 이렇게 하면은 국정원을 빼고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은 지금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합니까? 또 하나, 드론사령부가 휴전 상태에서 임의로 마음대로 드론을 평양에 보낼 수 있습니까? 미국이 이걸 모르겠습니까? 미국은 천안함 폭침 사건 때 수중 정보를 미리 김관진에게 보냈었습니다. 조심하라고. 그런데 김관진이가 그 정보를 천안함 함장에게 전하지 않은 겁니다. 미국이 이런 물속에서 벌어지는 것도 다 파악을 하고 있는데 벌건 대낮에 드론이 2대씩이나 북한으로 날아가면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특검과 윤석열과 이재명은 이런 정치 공작을 대놓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김여정이가 윤석열에게 북한에 오지도 않은 무인기를 왔다고 증거를 조작하면서 떠들었을 때는 무엇을 지시했을까요? 바로 윤석열은 대통령직 수행을 못하겠고 대통령직을 이재명에게 물려주겠다, 이런 약속을 했던 겁니다. 그거를 이행하라는 지시가 바로 김여정의 목소리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윤석열과 그 주변에서는 머리를 쓴 게 바로 자작계엄령인 겁니다. 누가 봐도 동사무소 방위병들만도 못하게 작전 계획을 짠 계엄령을 엉터리처럼 해대면서 결정적인 단서를 남겼습니다. 계엄 업무를 수행하면서 선관위의 계엄 부대를 보낸 겁니다. 이런 정치쇼를 윤석열이가 벌이면서 바로 어떤 공작을 했었나, 이거를 유심히 봐야 되는 겁니다. 바로 선관위에 계엄군이 진주했을 때 미군들이랑 같이 가가지고 중국 간첩 99명을 체포해서 미군이 평택기지로 갔다, 이런 설을 만든 겁니다. 이런 가설이 성립하려면 미국과 한국이 계엄령을 공모를 해야지 가능한 겁니다. 미군이 한국군이 시킨다고 덜렁덜렁 따라가서 중국 간첩 99명을 잡아다가 평택기지로 데리고 갔다,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러니까 미군들은 그런 행위가 계엄령인지도 모르고 한국군이 시키니까 거기 중국 간첩이 따라서 그걸 잡으러만 갔다, 이렇게 이야기가 성립되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지들 말대로 미군 특수부대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특수부대가 동사무소 방위병만도 못하게 윤석열이가 시키는 대로 했을까요? 그렇다면 체포된 중국인들을 왜 백령도에서 불법 어로를 하다 체포된 중국 어부들 사진을 밑에만 잘라서 발표를 했을까요? 그 체포된 중국 간첩들 사진을 그렇게 내보내면서 그 사람들을 체포하고 있는 미군들은 한 명도 안 보입니다. 기자들이 그렇게 바보겠습니까? 한국 땅에서 갑자기 불시에 계엄령이 선포됐고 그 계엄령 속에서 미군 특수부대가 선거관리위원회 한국계엄군과 같이 가서 중국 간첩 99명을 체포했는데 어떻게 체포한 미군들은 한 명도 사진에 안 보입니까? 아니, 한국계엄군은 왜 한 명도 안 보입니까? 기자들이 사진을 찍으면서 어이 미군들 저쪽으로 빠져, 사진에 나오니까 빠져, 계엄군 당신도 빠져, 사진에 나오잖아, 이렇게 하면서 사진을 찍었을까요? 오히려 미군들이 찍히도록 더 노력을 했을 것이고 거기에 한국 계엄군까지 같이 찍히도록 더 악을 썼을 겁니다. 김여정이가 떠든 게 바로 윤석열에게 자작 계엄령을 선포하고 바로 이런 반미 여론전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해놔라, 바로 이게 실행인 겁니다. 자, 이 정도에서 다시 이야기를 정리해보면은 북한이 평양에 왔다는 무인기는 남한 무인기와 모양은 똑같지만 기종은 다르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북 업무는 국정원에서 주관하는 것인데 합참이 했네, 국방부가 했네, 드론사령부가 했네, 정보사령부가 했네 하면서 말을 주고받으면서 대북 정보 업무와는 무관한 이야기만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시기가 바로 문재인이가 서옥을 시켜서 중국산 백도어가 달린 휴전선 동서남해 주요 군기지에 설치했던 감시 장비가 다 철거되는 마지막 시기라는 거. 그리고 그걸 설치했던 국정원이 반대로 그 설치했던 서옥과 문재인에 대한 수사를 절대 하지 않았다는 거. 이런 것만 봐도 냄새가 진동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이 앞뒤가 안 맞고 업무적으로 앞뒤가 안 맞고 절차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이런 정치 공작 행위를 미국이 모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착같이 이런 정치 공작 행위를 해대는 것은 북한과 중국의 눈이 무서워서 그런 겁니다.
당장 국정원에 있는 국가안보전략연구원과 국가경영전략연구원 그리고 민주연구원 이 3원 체제에 공안 세력들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모스탄에 대한 이야기를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조만간에 그 모든 이야기를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는 지금 과거와 달리 미국이 한국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적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단지 그런 걸 캐내는 것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지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가 자신을 떨어뜨렸던 부정선거를 양정철이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 민주당의 한 연구소에 연구원을 만났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양정철이가 미국에 갈 때 미국의 한 연구소의 연구원 신분으로 갈 수 있게끔 한국의 애치 재벌이 다 뒷바라지를 해준 것까지 다 확인했습니다. 더 이상은 제가 이야기하기가 힘들지만 그러니까 트럼프가 AI로 만든 오바마가 자기와 이야기를 하다가 FBI에 체포돼서 수갑차고 끌려가는 영상을 올린 게 다 이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오늘 썸네일은 특검이 정보사령관을 수사하는 그런 기사인데 정보사령부 문건에서 북한 관련 용어가 나왔다. 이런 거를 지금 트집을 잡은 겁니다. 정보사령부는 당연히 북한 관련 용어를 사용하는 부서입니다. 이 특검들에 대해서 미국이 다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미국은 무관용, 무포용 정책으로 대북, 대중국 간첩 노릇을 했던 인사들의 방미, 자녀들의 유학 다 금지시킬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처음에 의심했습니다. 아니 한국같이 경제 규모가 크고 군사력이 큰 나라가 북한 같은 나라에 코가 껴서 끌려다녔나? 그걸 연구했고 그 이유가 바로 5.18 세력 때문이라는 것도 최근에 알아낸 겁니다. 그리고 최인수 사건에 대해서도 이제는 확연하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는 대한민국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교수다, 변호사다, 언론인이다 이런 사람들이 청주회가 뭐예요? 최인수가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서 대한민국 언론을 주무르고 여론을 주무르면서 국민들을 계몽한다고 나서고 있는 꼴들을 잘 보시라는 말씀과 함께 오늘 이야기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이재명이가 풀어준 돈으로 작게 8051과 김대중과 청주회 국정원장들의 대남 적화 공작 이 책이 얼마나 나가는지 제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돌아다녀야 되고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전자책을 제가 지금 팔고 있습니다. 이 전자책은 세로 모드로 보면은 편안하게 볼 수 있는 PDF 파일로 만들었으니까 전철이나 버스 안에서도 볼 수 있고 누구를 기다리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발 기초적인 정보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면서 올바른 애국 활동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오늘 이야기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트럼프 측근들도 대한민국에는 청청모가 있다. 이거를 알고 있습니다. 희망을 가지시고 용기를 잃지 마시고 청청모를 후원하셔가지고 나라를 되찾기를 바라면서 되찾은 나라를 또 뺏기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